안녕하세요.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제 약간 근심이 쌓이는 시기입니다. 왜냐면 저희는 추석 연휴 끝나고 한 3, 4주 정도 지나고 나거나 아니면 특히 올해는 추석이 좀 늦었죠. 10월이 넘어서 추석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가을철 열성 질환들이 막 발병을 해서 한 분, 두 분씩 이렇게 열이 펄펄 나시면서 응급실 오시거나 외래로 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늘어나는 시기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까지만 좀 편하게 지낼 것 같고요. 다음 이제 10월 중순 넘어 10월 셋째 주, 넷째 주 넘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가을철 열성 질환 환자들이 이제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요새 이제 그 어르신들도 이제 야유회 이렇게 많이 잘 다니시고 체험들 많이 하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추석에 성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요새 감 따러 가시는 분들 많고 밤 따러 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철에 아직도 이제 고향에 농사 짓는 친구들이 있으면 가을철에 좀 일손이 많이 딸리니까 어르신들이 또 이제 가을철에 그러니까 원래 고향이죠. 고향 가서 이제 좀 그 친구들 돕느라고 밭일이나 논일 많이 해주시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 2주 지난 다음에 열이 펄펄 나셔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질환, 가을철 열성 질환이 3가지고요. 가을과 무관하게 봄부터 시작되는 이제 질환이 또 하나 있어서 4가지 질환들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가을철 열성 질환 3가지의 대표적인 거는 쯔쯔가무시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유행성 출혈이라고 했던 게 요새는 이제 신중후 출혈, 신장 증상을 주로 나타내는 출혈에 대해 신중후 출혈 하고요. 그다음에 렙토스피라병. 이렇게 3가지가 가을철 열성 질환의 대표적인 거고요. 뭐 가을에만 발생하는 건 아닌데 봄부터 발생해 봄, 여름, 가을 내내 발생하고 있는 SFTS,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예전에 뭐 살인진드기에 물렸네 뭐 이랬던 병이 요거거든요. 그래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진짜 저도 발음이 꼬이는데. 요 이렇게 4가지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쯔쯔가무시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쯔쯔가무시는 일본 말입니다. 쯔쯔가무시는 이제 이 진드기에 물린 병이란 뜻이거든요. 쯔쯔가무시가 이제 일본어로 진드기 뭐 이런 뜻인가 봐요. 털진드기를 보통 얘기한다 그러는데 털진드기에 물려서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을철에 이제 뭐 가수원 같은 데 지나거나 아니면 산을 갔다 오거나 캠핑 같은 걸 했었을 때 이 진드기는 아주 작아요. 눈에 잘 안 보여서 물릴 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고 난 다음에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 3주 이내에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몸을 잘 찾아보면 물린 부위에 거의 한 500원 동전만한 딱지가 잡혀요. 이 딱지를 찾아내면 사실 피 검사 안 하고도 진단이 되고 열나면서 딱지 잡히고 그 다음에 전신에 울긋불긋하게 한 50원짜리 동전 같은 울긋불긋한 반점이 전신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오면 쯔쯔가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지방에 원래 사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병 자체가 많이 발생하고 의사 선생님도 이 병을 많이 보시니까 잘 안 놓치고 그냥 바로바로 진단하니까 이건 이제 세균성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드기 안에 쯔쯔가무시를 일으키는 오리엔타 쯔쯔가무시라는 그 세균이 들어가서 물을 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제 전파가 되는 양상이라 항생제만 일찍 처방하면 그렇게 크게 합병증 없이 나을 수 있는 병이긴 한데,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분들은 이제 그 병을 이제 의사 선생님들 많이 보니까 그냥 딱 보면 딱이네, 빨리 온몸 다 열어봐 막 이렇게 보시면 딱지 딱 보면 여기 딱지 보였네, 이거는 뭐 검사할 것도 없어, 너 쯔쯔가무시야, 이렇게 약을 바로 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요. 이제 도시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든 뭐 도시에 계신 분이 지방 갔다가 걸려서 오시면 서울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이거를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게 뭐 알레르기가 발생했나 아니면 뭐 발진이 막 났네 막 이래가지고 쯔쯔가무시 진단을 못하고 막 한 몇 주씩 끌다가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몇 주 끌다 보면 큰 문제 없이 그냥 회복되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 이게 늦게 진단되면 가끔 심각한 폐렴이 온다든지 아니면 비장 파열 같은 그런 형태가 온다든지 그래서 중증으로 오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 3, 4주 이상 진단 못 받고 끌고 오다가 치료 못 받고 끌다가 중환자 가신 분들이 1년에 1명 정도씩 저희 병원에 입원을 하시기 때문에, 어떻든 가을철에 야외 활동을 했다 내가, 그리고 적어도 3주, 길면 3주고 짧으면 일주일인데 일주일에 3주 이내에 울긋불긋 열이 나면서 울긋불긋 반점이 나고 온몸을 잘 찾아봤더니 검은 색깔 딱지가 잡혀있다, 그러면 이건 쯔쯔가무시다 생각을 하시고 바로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되게 항생제, 경구 항생제 독시사이클린을 쓰고, 임신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지스로마이신 쓰면
뭐 한 일주일 정도,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복용하면 대부분 낫는 병이고, 초기에 하면 크게 합병증 없이 잘 낫거든요. 그래서 약 바로 의심되면 이제 그 동네 내과 또는 이제 뭐 잘 진단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감염내과가 있는 병원에 오셔서 감염내과 접수해서 진료를 받으시면 빨리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피검사로도 진단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나면서 딱지가 잡혔다, 이거 딱지만 어디서든. 근데 이 딱지가 주로 이 진드기가 조금 이제 음습한 데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애가라든지 항문 주변에 있는 경우도 있고, 사타구니, 특히 막 사타구니 밑에 이런 데 숨어져서 발견되는 경우에서 저희가 쯔쯔가무 의심되는 분 오면 그냥 저희 그 방에 들어가고 다 벗으시고 잠깐 누워 계시라는 다음에 다 흩어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열심히 찾으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유행성 출혈, 어떤 신중후 출혈인데, 이거는 이제 들쥐들 있죠. 들쥐들의 소변을 통해서 바이러스, 이건 바이러스 질환인데 바이러스가 배출이 되면 이제 가을철에 이제 논일하거나 밭일하다 보면 이 소변이 이렇게 증발되면서 이 바이러스가 같이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니다가 이걸 흡입하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비가 많이 오면 씻겨내라 가니까 오히려 비가 많이 오는 해에는 유행성 출혈이 별로 없고요. 비가 없이, 특히 이제 추수철에 비가 안 내리면 이게 이제 발생을 하면서.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의심이 되냐면 1950년대 6.25 전쟁일 때 그 미군들이 이렇게 특정한 이제 농촌 지역을 지나서 뭐 거기서 뭐 전쟁하고 뭐 군을 포복도 하고 막 이러다 보면 갑자기 막 열이 나면서 소변이 안 나오고, 소변이 콜라색으로 나오는데 소변이 안 나오다가 갑자기 사망하는 이런 병이 있어서 이게 무슨 병이지라고 했었었고, 이거를 70년대에 우리나라의 이호왕 박사님, 고려대학교의 이호왕 박사님이 처음으로 바이러스를 분리해서 이름을 한탄강에서 잡은 쥐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한탄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자가 처음으로 발견해낸 바이러스이기도 해서 우리나라에 있다. 그다음에 이 유사한 바이러스가 서울 안에 있는 쥐에서도 발견돼서 서울 바이러스도 있는데, 서울 바이러스는 유행성 출혈, 신중후 출혈보다는 조금 증상이 가볍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 서울 바이러스도 있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요게 일으키고요. 요 주증상은 초기에는 열이 펄펄 나고, 일부 뭐 눈이 충혈된다든지 뭐 옆구리가 좀 많이 아프다든지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소변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완전 신부전에 갑자기 빠지고요. 그래서 그 신부전에 있을 때 투석까지 해야 되는 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신부전 기가 지나가면 갑자기 또 소변이 왕창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갑자기 저혈압기에 빠지면서 그때 하는데, 그래서 그 신부전기 때보다는 저혈압, 갑자기 소변량도 많아지고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저혈압기 사망자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 그 선배 중에 제가 엄청 존경하던 선배가 군의관 가 있을 때 이 유행성 출혈에, 신중후 출혈에 감염돼서 실제 사망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그래도 중환자 치료가 많이 이제 발달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예전보다 사망률이 줄기는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행성 출혈, 또 신중후 출혈, 신부전이 심하게 오거나 신부전 이후에 회복기에 소변량이 너무 많아진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수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사망할 수도 있는 병이기 때문에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렙토스피라인데, 렙토스피라는 이제 또 유행성 출혈이라고 또 봤는데, 얘도 이제 들쥐의 소변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세균입니다. 세균이 이렇게 흩어 나오는데, 얘는 오히려 가을철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으면 거기에 장화 같은 거 안 신고 거기 물에서 이제 뭐 작업을 하다 보면 발이나 손이나 이런 상처난 데를 통해서 세균이 침범을 해서 전신적으로 폐혈증을 일으키는 그런 균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제 많이는, 그러니까 예전보다 숫자는 많이 줄기는 줄었지만, 특히 가을철 수해, 특히 뭐 이번 추석처럼 비가 계속 온다든지, 아니면 요새 가을에도 비 많이 와가지고 수해 생겨가지고 뭐 물에 잠기고 집이 물에 잠기거나 이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상처가 있으면 감염이 돼서 그런 이후에 1,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열이 나면서 갑자기 폐혈증 상태 빠지면 상태가 확 나빠지는, 이럴 수 있는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렙토스피라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가 그 가을철에 비가 많이 오거나 이렇게 물이 많은 공간에서 일을 하실 때 장화 반드시 하도록 하고, 발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작업에 들어가지 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게 이 렙토스피라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절과 무관하게 봄, 여름, 가을에 계속 발생하는 SFTS, 중증혈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도 이제 그 진드기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쯔쯔가무시는 진드기에 물린 부위에 딱지도 잡히고 뭐 열도 나고 발진도 생기는데, 이
그 SFTS 같은 경우는 진드기 물린 자리가 일시적으로 잠깐 빨갛게 되긴 하지만 거의 딱지가 잡히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몸에 발진 같은 거 나지 않습니다. 그냥 한 1, 2주 정도 지나면 열이 펄펄 나고 무기력감이 엄청 심해지는 상황에 빠진 다음에 그러다가 갑자기 상태 확 나빠지고 혈소판 감소하고 출혈이 생기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폐혈증, 2차적인 합병증 폐혈증 발생해서 사망하는 경우들이 많고 특히 70대 이상의 고령층이 발생하면 사망률이 꽤 높아서 국내 신고 환자 중에 법정간암표 신고 환자 중에 20%가 사망을 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대부분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사망을 한 것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제 야외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농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갑자기 이유 없이 열이 나고 무기력감이 너무 힘들어진다. 그게 2, 3일 이상 계속 발열이 지속된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여러 가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 SFTS 아닌지는 감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4가지 질환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을철에 많이 발생을 하고 특히나 야외 활동하고 대부분 되게 돌아가셔서 이제 2, 3주 지나서 발병을 하기 때문에 도시 지역에서 가끔 이제 초기에 진단을 못 해가지고 중증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좀 며칠 이상 났는데 잘 낫지 않고 열이 지속된다 그러면 전문의의 진료를 꼭 받으셔야 되는 질환이니까 그거 까먹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거는 그냥 피 검사로 다 알 수 있는 건가요? 4가지는? 예, 내가 일단 혈액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보통 하고요. 그리고 이제 증상도 중요한 혈액 검사 통해서 검사 가능해요. PCR 방법을 한다든지 아니면 항체 검사 통해서 진단이 다 가능합니다. 이게 혹시 말라리아처럼 잠복기가 있어서 뭐 안 나오거나 이런?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검사를 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가끔 이제 진드기에 물리셔가지고 진드기가 붙어있는 상태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진드기를 떼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물린 상태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증상이 없는데 보통 아까 잠복기가 일주일 3주잖아요. 일주일 3주 사이에 열 나거나 그러면 다시 오시라고 저희가 집에 보내거든요. 그 진드기 가지고 검사를 예전에 해주는 데가 있었는데 좀 부탁드리기가 죄송해요. 검사를 제가 부탁은 안 드리는데 근데 뭐 진드기에서 바이러스가 나온들 내가 안 걸리면은 뭐 굳이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진드기 떼실 때 그러니까 쯔쯔가무시 일으키는 진드기는 매우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거는 뭐 빼고 말고의 개념은 없고요. 근데 SFTS 일으키는 그 진드기는 작은 소피 참진드기라고 하거든요. 얘는 원래 눈에 보일 때 점 정도 요만해요. 아주 매우 조그만 점 하나 찍은 거 정도 크기인데 얘가 달라붙어 피를 빨기 시작하면 커져가지고요. 커지면 거의 손톱만해 여기 손톱처럼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물릴 때는 잘 모르시다가 이게 이제 피 빨아먹고 계속 커지다 보면 커진 다음에 이거 뭐지? 내가 점이 생겼나 하다가 발견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 그냥 툭 쳐버리면 이 대롱이라 그러죠. 이 피를 빨아먹는 빨대에 해당되는 부분이 촉수인데 그 부분이 남게 되면 여기가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뗄 때 그 핀셋 같은 거를 이렇게 잘 똑 이렇게 떼거나 아니면은 그 카드 같은 거를 이렇게 밀어서 떼라고 하고 자신 없으시면 병원 오셔가지고 병원 오셔서 빼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예.